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975명 발생해 118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 감소의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도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추가 사망자는 22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로 기존 PCR 검사와 함께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PCR 검사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고 입국 하루 이내 해야 했던 검사 시한도 3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희소 감염병인 원숭이 도착이 유럽과 미국, 호주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 28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착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국내 유입 시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이용해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가 나오지 않고 운반도 획기적으로 수월하게 하는 그린 수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해외에 생산된 값싼 그린 수소를 국내에 들여오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8일 만에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975명으로 전날보다 9,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10,000명 아래 확진 규모는 지난 1월 25일 8,570명 이후 118일 만입니다. 확진자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2명으로 24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입국 전 검사의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서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 기간이 입국 하루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되고 입국 6일에서 7일차 검사 의무를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오른 17.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5.5%,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3%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5만 4,050명으로 전날보다 12,000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488명입니다. 네, 예년보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상 회복까지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물놀이 즐기는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와 큰 물보라를 만들어 더위까지 날립니다. 커다란 양동이에서 쏟아지는 물엔 정신이 번쩍 들 정도고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니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수영장에 와서 재밌었고 또 워터 슬라이드를 탔었는데 속도도 빠르고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되게 짜릿했어가지고 재밌었었어요. 이곳 물놀이 시설은 실내에서 지급된 방수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재작년과 비교해 이용객이 2배가 넘을 정도로 일상회복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실내를 벗어나면 야외 노천탕이 펼쳐집니다. 수영하기 되게 좋은 날씨라서 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 작년에도 와보고 올해도 한번 갔는데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져서 이제 거의 코로나 거의 끝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야외 나들이객도 시원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스크 훌훌 벗어 던지고 물장구와 물총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물놀이하다 지치면 아빠 손에 행가래도 타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물놀이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이제 벗고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숲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요구 끝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하게 된 서울 인왕산로. 우거진 녹음을 만끽하기에 딱입니다. 아카시아가 이렇게 피고 나면 그 길을 걸으면 아카시아 향기가 굉장히 가득한 그 보행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서울 시민 누구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낮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되게 등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4시간보다 좀 더 길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은 온데간데 없고 불쑥 찾아온 5월 더위. 그만큼 시원한 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6만 7,650여 명, 신규 사망자는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발열자는 281만 4,380여 명, 누적 사망자는 68명이 됐습니다. 발열 환자 중 233만 4,910명이 완쾌됐고 47만 9,400여 명이 아직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보란 듯이 그동안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양국의 지원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세계 방역사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는 최장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게 된 것은 당의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한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2년 넘도록 확진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야 시작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마저도 단기간에 꺾였다고 재차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당 방역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깊이 새기고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드팀없이 구현해 나아가자.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방역 성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미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북한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체 봉쇄와 격리 등 셀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한미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공동 성명을 남기고 한반도를 떠난 만큼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대형 도발을 이른 시일 내로 감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도 지원 뜻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어제 니가타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과 국교는 없으나 그냥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치하면 새로운 변이가 세계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은 상황을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없다고 우기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지 확진자 발생을 인정했다며 불신감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한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의 30%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 25.4%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5.2%는 실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을 모두 합하면 14%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정책 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지원을 64.5%로 꼽았고 시설과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은 12% 순이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국에서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는데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각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심 환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서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개국에서 90여 명에 이릅니다. 감염 의심 사례도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던 풍토병이 이처럼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And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So this is quite alarming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and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get a grip of and control as quickly as we can.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방역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다행스러운 건 원숭이 두창이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ufgrund der bisher vorliegenden Erkenntnisse gehen wir davon aus, dass das Virus nicht leicht übertragbar ist und dass dieser Ausbruch eingegrenzt werden kann. Das kann gelingen, wenn wir jetzt sehr schnell handeln. 현재 원숭이 두창을 위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통적으로 비슷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발열과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도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2주에서 4주간 증상이 계속되고 대부분 자연 회복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치명률은 3에서 6%입니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과 시약의 개발 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질병청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청정에너지로 꼽히는데요. 현재 국내 유통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청정에너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완전한 청정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탄소가 나오지 않아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하지만 완전한 청정에너지인지 판가름하는 건 수소 생성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여부입니다. 수소를 만들 때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완전한 청정에너지인 그린 수소, 탄소가 나오면 반쪽짜리 청정에너지 그레이 수소입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들거나 석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를 가열해 650도로 달궈진 촉매가 들어있는 반응기를 통과시킵니다. 촉매를 만난 암모니아는 곧바로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는데 질소를 흡착하면 순도 99.97%에 달하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처 분해되지 못한 암모니아는 회수돼 촉매를 가열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어떤 단계에서도 탄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전달 특성이 우수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체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양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응기의 효율이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값싼 그린 수소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도 더 수월해집니다. 수소를 압축해 액체로 운반하려면 영하 250도의 초저온이 유지돼야 하지만 암모니아 형태로는 영하 33도만으로도 수소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수소를 만들면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액화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암모니아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팀은 내년 하반기 울산에 매일 수소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시범 운전할 계획입니다. 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배출가스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생산된 수소 품질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이번 기술이 국내 그린 수소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단 말이 있는데요.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 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입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리터에 1,750원 5달로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휘발유가,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리터가 2,000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 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부담금과 검사 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서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석유 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서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환담 뒤 공동 브리핑에서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 호텔을 떠나기 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 외에도 미국에 5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betwee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입니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이 고객에게 더 좋은 편의성과 안전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를 신차의 50%까지 높이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서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기에 미국에 100억 달러 넘는 신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한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투자 발표까지 한 기업인은 정 회장이 유일합니다.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이어 현대차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 전기차 사업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치하했습니다. 두 사람은 브리핑을 마친 뒤 짧은 산책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본토가 때이른 폭염과 뒤늦은 눈보라 등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2일 주말 사이 버지니아주에서 뉴햄프셔주에 이르는 미국 북동부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수온주가 11도에서 17도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2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는 35도,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은 32.8도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고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의 덜러스 국제공항도 각각 35도, 33.3도로 사상 최고 기온과 똑같은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부의 콜로라도주 덴버 일대에는 21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최대 5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인 크리플 크릭에는 50.8cm의 눈이 내렸고 산악 지역에는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마이크 뮬런 전 미국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럭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합참의장을 지낸 뮬런은 현지 시간 23일 ABC 방송에 출연해 핵무기는 푸틴 무기고의 일부라며 분명히 핵무기에 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 사용 가능성을 확실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뮬런 전 의장은 푸틴은 궁지에 몰려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그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란 점을 확실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의 하나가 바로 폐암입니다. 과거에는 폐암의 원인으로 흡연만을 떠올렸지만 최근엔 미세먼지, 또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등 다양한 이유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폐암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